개장 전 70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일 재료들을 정리해보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 시장의 주도주 헤드라인으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원전 부활 프로젝트 시동 2050년까지 원전 발전량 4배 확대입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이르면 금요일 원전 부활 행정명령에 서명할 거란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알려졌죠. 지수 자체에 호재가 없다 보니 그간 수급은 특정 섹터로 쏠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해당 소식에 이날 주도주는 단연 원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규제 완화가 골자인 행정명령 4건에 서명을 했습니다. 중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짚어볼 시사점이 있죠. 일단 행정명령 내용부터 체크해보면요. 총 4가지로 결국 핵심은 바로 규제 완화입니다. 특히 신규 원자로 건설 그리고 운영 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전반적인 골자는요.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 4배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고용량 모듈형 원자로의 표준화된 신청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 등은 SMR 기술 촉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한국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건데요. 미국이 SMR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트렌드는요, 컨소시엄입니다. 즉, 기업들이 팀을 이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는 건데요. 국내 업체들 역시 미국 SMR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국내 파트너사를 함께 체크해 볼까요? 미국 SMR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는요, 두산 에너빌리티, GS 에너지, 삼성물산과 협업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이외에도 테라파워와 엑스에너지와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구조적 변화와 글로벌 국가들의 원전 부활 움직임 속 원전이 중기 주도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나온 오늘장을 움직일 마켓 무버도 그렇다면 함께 정리를 해볼까요? 주말 사이 트럼프의 관세 위협 발언이 다시 시작됐죠. 익숙해진 듯 익숙해지지 않은 재료와 시장 불안 속 확실한 미국 정책 모멘텀이 붙은 조방원이 다시 부각이 되나 체크를 해봐야겠는데요. 앞서 짚어본 원전은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유의하겠지만요. 조방원의 방산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중기 흐름을 확인해주는 발언이 있었고요. 반도체주에 미칠 엔비디아 뉴스와 대선 마무리 국면 속 생각해볼 점까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으로 24일 모든 나라를 방어하는 날은 끝났고 미국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 되지 않겠다는 걸 또 한 번 확인을 한 거죠. 최근 나토 회원국 사이에서도 트럼프가 원하는 수준인 GDP 대비 방위비를 5%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고요. 5%를 맞추기 위해서 영국은 GDP 대비 방위비를 2.7%나 올려야 하고요.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3.6%나 끌어올려야 합니다. 유럽의 재무장 기조 속에 오는 28일에는요. 국제해양방위산업전이 개막합니다. 방산주도 상승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시해보고요.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요, 중국 수출 규제 대응용으로 중국용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를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중국 수출용인 H20 대비 가격은 30%가량 저렴합니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의 시사점은 HBM 대신 범용 제품인 GDDR7이 탑재된다는 건데요. GDDR7에 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 삼성전자가 먼저 양산을 시작했고 빠른 공급으로 초기 시장을 점유한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고성능 수요 시장에서 경쟁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즉, 당장 수혜 가능성은 삼성전자가 좀 더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해당 뉴스가 오늘 트럼프의 스마트폰 관세 위협에 흔들린 삼성전자의 투심 방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대선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후보들은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공약하면서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배당을 유지하거나 늘린 기업으로는 삼성화재, LS, LG U+, 현대건설, 한국콜마 등이 있는데요. 배당 소득이 종합과세에서 제외가 되면 세금 부담이 줄어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 대선 막바지 국면, 그리고 시장 불확실성 속 해당 종목들이 일종의 피신처가 될 수 있을지까지도 함께 주시해 보시죠.
자, 이렇게 여러 헤드라인들을 짚어봤는데요. 지수 방향성에 있어서 관건은 다시 시작된 트럼프의 관세 위협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겠죠. 익숙해진 듯 싶지만 남아있는 지수 불확실성에 이번 주에도 주도주가 부각되는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지 체크해봐야겠습니다. 그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에 나온 삼성전자의 공시부터 보시죠. 오늘 전 직원 12만 명에게 자사주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인당 30주씩 나눠주기로 했는데요. 이에 더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직원에게 약 156만 주를 추가로 지급하면서 총 지급 규모가 2,875억 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총 525만여 주를 주당 54,700원에 지급하고요. 총 2,875억 원이 됩니다. 이번 자사주 지급은 지난 2월 당시 삼성전자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자사주를 나눠주는 방안에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SGC 에너지의 자회사인 SGC ENC는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SGC ENC가 이번에 새로 발행한 주식을 모회사인 SGC 에너지가 매입합니다. SGC ENC는 주당 16,728원에 보통주 179만여 주를 발행해 총 300억 원을 조달하고요. 또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최대 주주인 SGC 에너지가 될 거라고 공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장마감 후 공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두 가지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모닝 브리핑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삼성전자 공시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직원 12만 명에게 약 2,9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지급합니다. 해당 뉴스가 오늘장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자세한 분석 짚어주시죠. 네, 먼저 그렇게 크게 영향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요인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사주를 지급했다고 해서 주가에 대해서 이제 뭐 저점이 잡혔다 이 내용들을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무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즉시 매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단기적 물량 출회에 대한 가능성을 좀 제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뭐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매도를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그런 상황들은 그렇게 크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좀 가져갈 상황들이 더 많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분위기를 봤을 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5천억 규모의 임직원 보상을 활용한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지금 공시를 보게 된다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또 자사주 지급에 대한 내용들이 더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54,700원의 그 자사주를 지급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주가를 봤을 때도 뭐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현재 이슈들을 따져봤을 때는 52,000원까지는 이슈로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점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가 냉난방 공조기업 그 플렉트 인수한다는 내용들도 좀 발표가 됐는데 사실 이렇게 M&A를 통해서 인수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앞으로 좀 보려고 한다 하면은 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일 그 주가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의 이제 뭐 HBM3 납품 시기와 그 HBM4 관련된 부분들 이게 제일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각됐을 때 주가가 좀 탄력이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을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지금은 이게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피로도가 좀 상당한 상황이고요.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다음 달에 뭐 테스트를 통과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긴 하는데 실제 지금 계속 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그 스마트폰 25% 관세를 좀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자의 스마트폰이 이제 베트남을 통해서 이제 제작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영향을 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서 오히려 지금은 뭐 삼성자를 매수를 하겠다 한다면은 52,000원 부근대 그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터치를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방금 나온 속보 하나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 주말 유럽연합을 향해서 6월 1일에 50%의 관세를 경고를 했는데 다시
다시 50% 관세 7월 9일까지 유예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를 했고 이후에 나온 결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푸틴의 우크라이나 타격에 불만을 표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추가 제재를 검토한다고도 했는데요. 해당 소식이 국제 유가에 미칠 영향까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 공시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엑세스바이오를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지금 뭐 시간 외에서 한 6% 이상 상승을 했는데 정규장에 대해서는 뭐 마이너스 4%로 좀 마감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여기에 따른 그 기업에 대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기업의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분위기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후 4시 정도 그 전 거래일 때 오후 4시 정도 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신풍제약과 SD 바이오센서, 시젠 등의 조금씩 좀 상승을 보였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시간 외에서는 그린생명과학도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질병청에서 고위험군 그 백신 접종을 당부하면서 시간에 좀 반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번 주의 경우에는 이제 뭐 중화권에서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좀 변동성을 보이다가 그 전 거래일 때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에 대해서도 좀 그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만과 싱가포르 쪽에 대해서는 뭐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뭐 홍콩 쪽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질병청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올해 양성률이 5%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시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름철이 되면은 작년과 재작년 때 또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전에 좀 미리 예방하자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오늘 상승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오자면은 엑세스바이오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테마로서 좀 분위기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주가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니까 지난해 42억 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좀 기록을 했고 적자 전환을 했던 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테마로서 움직이는 타이밍을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엑세스바이오의 경우에는 상승이 나오게 된다 한다면은 지금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엑세스바이오보다 오히려 진단키트 쪽에 대해서 부각받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수젠텍과 랩지노믹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을 살펴봤을 때 수젠텍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좀 크게 보였고 랩지노믹스의 경우에는 좀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랩지노믹스 쪽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감염병 관련주 투자 의견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가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디지털 화폐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요 은행장들을 만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 사업에 적극 참여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찾아간 은행들은 프로젝트 아고라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기관용 CBDC와 시중은행의 토큰화된 예금을 활용해 날아간 돈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국제 협력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한편 이창용 총재는 한국은행이 별도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 한강에 대해서도 관심을 당부했는데요. 지난달부터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실행에 들어간 상황인데 기존에는 프로젝트 참여 은행들이 비용을 부담해왔지만 한국은행이 비용의 3분의 1 이상을 직접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CBDC 사업에 한국은행이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소식 주시해보시죠. 다음 소식은 2차 전지주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주 2차 전지 섹터 보시면 1.85% 약세 보였는데요. 이날 트럼프 감세안이 미국 하원을 한 표 차이로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법안은 태양광, 풍력, 지열 등 탄소 배출 없는 전력 생산에 적용되는 청정전력 생산 세액공제와 청정전력 투자 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대폭 앞당기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보조금 삭감과 세액공제 폐지 등의 영향으로 국내 신재생 및 2차 전지 업종의 주가 하방 압력이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전망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빅 두 가지 짚어봤는데요. 첫 번째 관련 이슈, 디지털 화폐 관련 내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요 은행장들을 만나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CBDC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에 지금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인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이 내용이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CBDC에 관련된 내용들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계도를 같이 좀 이해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좀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는 단기간에 나올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일정을 좀 살펴본다 한다면은 이창용 총재와 그 IIF 디지털 화폐 관련된 논의가 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프로젝트 아고라와 관련된 진행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여기에서 관계도를 좀 살펴봤을 때 국내는 지금 CBDC를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CBDC의 경우에는 국가 그 중앙은행 쪽이라고 한다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서 나오다 보니까 CBDC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의 그 굉장히 좀 추진력이 좀 가파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점을 좀 동시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프로젝트 아고라의 경우에는 시중은행과 토큰화된 예금을 좀 연계를 해서 국가 간에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반기 때 좀 테스트가 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에 지금 이창용 총재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걸 또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이전에는 국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한다면은 지금은 국내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10만 명 규모의 그 실험이 좀 현재 진행 중이다 보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오늘에 대해서 탄력성은 있긴 하겠지만은 줄어든다 하더라도 추후에 또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KCT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은행과 공공기관 단말기 솔루션 공급하는 기업으로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 수혜를 받을지까지는 아직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신규 접근하기에는 지금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전 거래일 때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고 이게 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긴 하지만 신규 접근하기에는 일시성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좀 비중을 일부 축소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좀 자제하되 추후에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때를 기다리고 추후에 접근해도 늦지 않으니까 이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CBDC 디지털 화폐 관련주 내용까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미국 감세안 관련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감세안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정안 관련 내용이 포함이 되면서 지금 우리 2차 전지 그리고 재생 에너지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데 함께 점검해 주시죠. 먼저 이번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전기차나 풍력,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관련된 내용들을 또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한다면 전기차의 경우에는 결국은 일정이 크게 단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도감을 보인다라고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차나 그 2차전지 배터리의 경우에는 실제 수요가 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때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태양광 쪽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이제 크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리스 및 임대 사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좀 배제가 됐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임대를 좀 선호를 하다 보니까 좀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 미국 쪽에 대해서도 태양광에 대한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추후에 이게 또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지금 국내 정책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도 물론 이제 대선 기점 이후로부터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방향성도 좀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번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좀 신재생 에너지 쪽에는 좀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때를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하락폭을 좀 크게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규 접근을 한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접근을 했을 때는 일단 지지 구간이 만들어지는지 좀 반드시 체크를 하고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이 형성된다 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빠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좀 더 강하게 연출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시점에 대해서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비중을 좀 일부 축소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관련주들의 단기 변동성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